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서 매년 입시철이면 언론에 자주 소개되곤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거창고의 교육은 인성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이 화제인데요. 월급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 조건이 없는 곳으로 가라.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그러나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방으로 가라. 주위 사람과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직업 선택의 목적, 교육의 목적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보다는 내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은 카일리 미노그의 로코모션으로 시작합니다. 음악은 세상을 아름답게도 하고 추억을 노래하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음악제약에서 선보여드리는 코너죠. 우리에게 좋은 음악 그리고 이야기 선보여 주실 분이에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분하시네요. 네. 네. 봄 탓이나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오늘 방송할 거 어제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네. 많이 일찍부터 나왔더니 네. 조금 피곤스러워가지고. 피곤해서 그러시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뭐 고생은 딱히 안 하는데 보통 일요일 밤에 잘 못 자잖아요. 일요일 밤에 잠 못 자죠. 주말에 늦잠 자고 계속 그래가지고. 네. 네. 김효진 PD도 주말 되면 바로 그냥 생활이 그렇게 되는군요. 맞아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워낙에 강직하신 분이라. 네. 주말에도. 강직은 또 뭡니까? 주말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그럴 얼굴이에요. 저를 뭐 어떻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강직하니까요, 평소에. 강직이래. 네. 참. 주말에 김효진 PD 늘어지는군요, 그냥. 네, 그럼요. 사람 맞군요. 12시, 1시까지 자고. 네, 워낙. 그러죠. 네. 강직하신 분이라.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안 흐트러질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갑자기 흐트러지네요. 강직. 정말. 새벽에 일찍 나오셨군요. 네,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봄이 되는데 이렇게 식곤증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있죠. 요새 오후에 좀 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기질 못해요. 네. 네, 눈이 감기면 이기질 못해요. 그냥 나가야 돼요, 밖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한 5분, 10분씩 요새 매일 조는 것 같아요. 네. 일하는데 졸면 안 되는데. 네. 징계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강직한 사람은 졸면 안 됩니까? 네, 강직한 사람은 졸면 안 됩니다. 웃깁니다, 진짜. 요즘 참 주말에 날씨도 따뜻하고 그랬는데. 네. 나가려고 보면 참 미세먼지. 먼지 진짜 많죠. 지금도 창밖에 보니까 뿌예요, 창밖이. 그리고 차가요. 네. 차에 이게 유리 경계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좀 나가기가 좀 그래요. 네. 이렇게 참 봄은 좋은데. 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오늘 낮에 서울이 한 20도까지 오른다니까. 네. 그건 좋네요. 그건 좋죠. 네. 근데 먼지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저 안 나갈래요. 식사하러 가셔야죠. 네, 좀 이따가. 그래야 되는군요. 김효진 PD도, 이렇게 졸고 그럴 때. 네. 나가세요. 어디로 나갈까요? 여기 앞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네. 산책. 네, 초등학교 좋죠. 수도가에서 물 한 모금 드시고 오면 잠 깹니다. 네. 주말에 뭐. 정말 엉뚱하시네요. 네. 김효진 PD의 20대는 어떠했나요? 20대요? 네. 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요. 저는 좀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도 강직하셨나요? 강직? 네. 강직이 아니고, 네. 학생 때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좀 공부는 안 하는데, 네. 열심히 안 하는데, 바빴죠.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네. 그 학생 운동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운동. 운동 건강을 생각해서? 축구, 동아리. 그래요? 이런 것도 응원단.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상상,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 운동 좋아하시고. 그런 거 하고, 학생회. 네. 이런 거 하냐고 한 네. 20대 한 중반까지는. 네. 정말 바쁘게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7대 이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예,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그 기억밖에 없고.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참, 역시 들어봐도 네. 강직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추억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20대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셨는데 20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한 10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네. 한번 되짚어볼 만한 그런 장면들이 네. 이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억 이야기? 네, 대학로 많이 가세요? 제가 이제 요즘엔 뭐 갈 일 별로 없고 네. 대학교 때 어떤 제가 90년대 뭐 초중반에 네. 이제 중반에 대학교를 이제 다녔으니까요. 몇 학번이세요? 94학번인데. 저는 01학번인데. 네. 와, 쳐다도 못 보는 선배였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 당시에 네. 이제 대학로는 조금 많이 안 가고 좀 다른 지역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막 어디요? 오렌지족이라서 압구정동도 오렌지족이셨구나. 아니 그런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네. 네, 그런 데가 막 뜨고 그리고 신촌도 많이 갔고요. 저는. 신촌? 네. 네. 신촌도 그때 약간 지는 거였는데 하여튼 대학로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왕십리에서 놀았어요. 왕십리. 목요 근처, 학교 근처. 네, 왕십리. 그냥 뒤에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떡볶이에 안주에 술 먹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90년대 중후반을 그렇게 보내셨겠네요. 네네. 아니, 대학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변모하잖아요. 네. 대학로는 변모해 간다는 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변모해 간다고 할 때 대부분은 좀 쇠락하는 느낌하고 겹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이 좀 없어지거나 네. 그때 그 느낌이 조금 상실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대학로만 해도 지금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많이 달라졌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거기로 조금 놀러 다니곤 했으니까. 그래요? 얼추 한 20년. 네. 그리고 전 거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가요. 예, 자주 가고. 이번 주말에도 갔다 왔는데. 아무튼 제가 바라본 한 20년의 시간 동안에 변모해온 모습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정말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그 마로니에 공원의 한가운데 있던 농구 코트가 지금은 없죠.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없어진 뒤로 안 가보신 분들은 지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없어진 지 꽤 됐죠. 한 몇 년 됐죠. 네. 그거 없어졌고. 그리고 항림다방 아시죠? 네. 다행히 항림다방은 여전히 이제 금연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항림다방은 항림다방은 그대로 있어요. 항림다방 아직도 있나요? 네, 아직 있고.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있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크 레코드 백화점. 바로 옆이죠. 네, 바로 아래층이었던가 그랬죠. 항림다방에. 네네. 거기도 뭐 진작에 없어졌고요. 2000년대 초반인가 없어졌죠, 아마. 네. 초반인가 중반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둘씩 이렇게 사라져가는 정취라는 게 대학로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해화동 로터리를 등지고 네. 그러니까 이화동 쪽으로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왼편이 네. 흔히 말하는 동숭동. 네. 예, 거기서 KFC. 그렇죠. 바로 거기죠. 거기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약속 항상 거기서 만나는데요. 예, 그 민들레 영토 있고 네네. 이런 골목이요. 네, 맞아요. 그쪽으로 한두 블럭, 두세 블럭 더 들어가면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거기 연극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술집이나 카페, 네. 커피 카페라고 하기도 그렇죠. 커피 방 같은 느낌의 소소한 느낌의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가게들도 좀 많이 있었고 물론 여전히 그 미락김밥 네. 분식집 유명한 그런데 남아 있고 뭐 생선구이집 거기 젊은 사람들 거기서 뭔가 생활하는 분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예, 아주 한창일 때보다는 훨씬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참 아쉽네요. 네. 그 미라김밥 떡볶이 맛있잖아요. 아, 잘 아시죠? 깻잎 많이 넣어 네, 주는 그렇죠. 데인데. 네, 거기는 먹고 싶네요.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장사 잘 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 보면은 다행스럽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로를 저는 샘터사로 떠올려요. 샘터사? 예, 저에게 대학로의 이미지는 네. 그 샘터 건물 있잖아요. 아, 그 담쟁이 놈 그렇죠. 가득한. 왜 1번 출구 앞이죠? 네. 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번, 2번. 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20년쯤 전에 종로의 그 영풍문고에서 그 피천득 선생의 2년을 네. 샀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산 건 양장본이었어요. 네. 너무 그 책을 아끼게 돼가지고 뭐 나이가 한참 더 먹어서도 네. 이 20살 넘어서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읽고 메모도 하고 그러는 책이었는데 네. 그걸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책을 구하고 싶은데 그 양장본 아닌 보통의 문고본은 서점에 많은데 네. 양장본은 없더라고요. 절판이 돼가지고 네. 그땐 그랬어요. 네. 그게 그 잃어버리고 양장본을 찾으러 다닌 게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네. 12, 13년쯤 전. 그래서 샘터사에서 나온 책인데 본사를 찾아갔죠. 네. 근데 거기 직원분들이 공 와서 찾아가지고 세 권을 다 주셨어요. 돈도 안 받고. 아, 그냥 주신 거예요? 예. 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놓고 한 2, 3주 있다가 전화를 받고 달려갔는데 네. 샘터사의 정기 간행물들하고 한 보따리 쌓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내야 되냐고 네. 했더니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아, 너무 따뜻한. 예, 그 책을 받아온 이야기네요.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게 받은 세 권을 다 저한테 이제 좀 소중하다 싶은 사람들한테 선물로 줘버리고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도 남아 있고 그 아르코 예술극장 아시죠? 예, 예. 거기서 통기타 치면서 네. 공연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부금 걷어가지고 네. 좋은데 쓰시는 그 문 앞에 그렇죠. 조금 이렇게 윤효상 아저씨 기타 아저씨 아시죠? 네. 네. 아직도 하십니다. 아직도 그 아저씨 예, 있어요? 네. 그 개그맨 너훈아 씨하고 같이 네. 여전히 하십니다. 아, 똑같은 레퍼토리로. 예. 그래도 그 주위에는 항상 똑같이 몰려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항상 몰려요. 네. 그러니까 막 사라져가고 소멸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네. 이렇게 기억에 네. 한 토막으로 딱 치환되면서 네. 추억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그렇긴 하는데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가서 언젠간 그렇죠. 사라질 거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 상업주의 그렇죠. 때문에 뭐 네. 비단 대학로뿐만 아니라 네.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그리고 좋았던 장소, 좋았던 가게들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홍대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요. 이 대학로 그리고 특히 농구 골대가 없어진 건 정말 이건 비극입니다. 아, 왜냐면은 네. 제가 예전에도 어디서 다른 방송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강북권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네. 또 그 농구 골대 앞에서 네. 근처 여학교 서클 친구들하고 대면식하고 아, 대면식 대면식이 뭔가요? 전 처음 들어보는 대면식이 네. 서클 대 서클 한 10명에서 20명씩 네. 나가는 거죠. 아, 미리 약속을 잡아가지고 불량 서클끼리 아니, 모여가지고. 불량은 아니에요. 네. 왜 남녀가 만나는데 불량이 어디 있습니까? 네. 보면은 약간 그 고등학교 남자 여자 만나는 서클들 불량하던데. 뭐 우유가 좀 불순하긴 했겠지만은 네. 아니, 만나면 불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농구 골대 앞에서 바라보고 일렬로 서가지고 말이죠. 네. 레이업 슛 있는 걸로 장기자랑도 하고 네. 농구공 갖고 가서 네. 그러고 이제 술 한잔 하러 가던 캠브리지 같은 술집도 없어지고 지금 고등학교 때라고 안 했나요? 그렇죠. 그 술 한잔 그 작은 일탈이었습니다. 작은 일탈. 아,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네. 네, 사과하시죠. 죄송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음주했던 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학생 때도 그 동숭동하고 그다음에 네. 성균관대 쪽으로 이어지는 명륜동 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네. 막 오갔던 기억이 나는데 자주 가니까 그래도 저는 네. 그래도 아직 정겹습니다마는 네. 갈수록 없어지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네. 아쉽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참 아쉽고 뭐 그런 거 다 없어지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네. 추억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신촌 홍대에서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 네. 뭐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한두 개도 요즘 레코드점 제가 잘 가는 퍼플 레코드. 신촌 임 감독님이 90년대 중후반에 거기를 많이 가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신촌에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는 신나라 레코드 앞에서 만나셨겠네요. 신나-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 홍익서점. 홍익서 아직도 신촌역 있어요. 앞에. 네, 홍익서점 네. 그리고 그 독수리다방이 그 당시에 네. 옛날 그 커다란 스피커 있는 독수리다방이 있었어요. 에스프레소를 제가 가장 처음 먹어본 게 독수리다방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는. 지금 아니 홍익서림도 네. 없어지네 만회했는데 네.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켜냈죠. 네. 예, 여전히 거기는 손님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홍익서점 위에 올라가면 이제 조용하고 음악도 나오고 사람도 없고, 네. 거기서는 1시간 뭐 사람들 기다려도, 친구 기다려도 심심하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참 많이 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추억이 있는 장소, 대학로나 이런 좋은 장소들이, 상업주의 때문에 변모해 가는 모습은 좀 다 프랜차이즈예요. 요즘은 보면은. 그게 전 천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들은 다 없어지고, 네. 네, 그냥 이 자본이 덮는 네, 그런 게 참 문화적으로는 제가 볼 땐 천박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화를 한 가지만 더 부끄럽지만 말씀드린다면 네. 대학로에서 또 지금 일탈한 얘기 하시는 게 대면식을 통해서 만난 네, 근처 여학교.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덕성여고 친구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대학로에 가끔 주말에 교복 입고 출몰을 해요. 네. 덕성여고는 또 교복이 아래 위 올 블랙이라서 네.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그쪽 학교 친구들은 만나지 못했고 아무튼 네. 모 학교 친구하고 어떻게 사귀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연애해도 괜찮나요? 뭐라고는 안 했는데 네. 이거 좀 그랬던 일인가요? 그때는 모르겠네요. 아니요, 뭐 풋풋하게 연애하는 거. 감독님 많이 하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연애하시면서 아니, 저 막 고등학교 때 뽀뽀하시고. 예. 아니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중학교 때 뽀뽀하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놀랐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어떤 음악 골라오셨나요? 네. 자, 네. 대학로를 둘러싸고 이러는 추억담을 말씀드렸는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제가 오늘 진짜 하려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가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토이의 소박했던 행복했던 성시경 씨가 부른 노래죠. 정말 제목이 딱이네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곳은 언제나 내게 쉴 곳을 주지. 네, 음악제약 월요일의 코너 김효진의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나눈 얘기를 사석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네, 당황했습니다. 네. 중학교 때 뽀뽀하고 아니요, 키스하고 그런 뭐 얘기는 할 수도 있죠. 뽀뽀였어요? 키스였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대학로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 얼굴이 진짜 빨개지. 네, 나누고 있는데요. 참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뽀뽀 얘기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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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 어귀에 들어가면은 네. 이런 문구 여기저기 붙어 있죠. 네.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네. 예. 이게 대학로 연극판의 표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네.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로 하면 연극이 많이 떠오르는데 대학로에서 연극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볼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학로가 1960년대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모여들었던 거리이고 70년대에는 또 유신철폐 운동 네. 거기서 많이 일어났죠.
항림다방, 아까 말씀드렸던 항림다방이 1965년에 문을 열었잖아요. 아,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신군부 때 전민학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군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수사하고 이랬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경찰이요. 이 모임의 첫 회합이 항림다방에서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건을 항림사건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 그 자리에 네. 마로니에 공원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게 1940년대에 서울대가 생기면서 네.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 마로니에 공원을 흔히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 문리대 교정터라고 기억을 하시잖아요. 배경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건너편에 서울대 의대는 아직 그대로 있고요. 병원하고 같이요. 네.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을 지고 있어서 그런지 대학로와 연극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따라서 대학로 하면 당연히 연극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네. 대학로에서 봤던 연극 또 그 연극 같이 봤던 사람 네. 뭐 이런 추억이 덩달아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잠깐만 또 던질래다가 제가 참겠습니다. 지금도 김효진 PD가 아른하게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게 그러니까요. 네, 참 그때 고등학교 때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민들레용토 가가지고 영양음료 많이 먹고 그랬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 여학생? 뭐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아무튼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1978년에요. 문예회관 대극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아르코 예술극장입니다. 아, 문예회관. 대극장, 문예회관, 대극장. 저 대학교 때도 문예회관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대학교 때 문예회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아르코 세대네요. 네, 아르코 세대고. 그리고 저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 세대. 문예회관이었어요. 아, 그렇게 명칭을 했었어요? 네, 문예회관으로 알고, 저 이제 거기서 공연 많이 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문예회관이었는데 언제부터 아르코 예술극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문예회관, 아르코 예술극장이 건축가 김수근이 지었거든요. 아, 김수근이?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김수근이 그 남영동 대공분실도 지었잖아요. 네. 그게 고문실인지 알고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느냐, 아직도 논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르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제가 가봤어요. 가서 아주 꼼꼼히, 개방돼 있습니다. 뭐, 그거는 고문실인 거를 모르고 지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를 했죠. 뭐, 그리고 창문도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대공문실에 5층이 고문실이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는 일종의 비밀 계단 같은 게 있는데 이 원형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건 김수근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모든 건축물에 있는 거다. 일종의 그 사람의 사인 같은 거다. 이런 거를 근거로 이렇게 알고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데 그거하고 달리 이 계단은 위에 누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래에서 누가 올라오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볼 수 없게 굉장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아까 샘터사, 샘터사도 김수근이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 보면은 안국동에서 그러니까 대학로 가려면은 그 이화동 방향으로 쭉 가자 왼편에 창덕궁 돈화문을 두고 가잖아요. 근데 창덕궁 조금 못 미쳐서 있는 그 공간 건물. 그것도 김수근 선생 작품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그 언저리는 다 김수근 선생의 흔적이 그러네요. 지배하고 있군요. 그때 대학로를 뉴욕의 소호 거리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좀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샘터사에도 언젠가 샘터가 물러나고 프랜차이즈가 입점하진 않겠죠? 글쎄요, 뭐. 그건 정말 비극일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뭐 대학로란 그런 상징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집계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얼마 전에 기사로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대학로의 극장이, 연극하는 극장이 문을 닫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상상아트홀, 상상아트홀 아시죠? 거기 3개관이 폐관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못 버틴 거죠. 뭐 같은 이유로 곧 문 닫을 극장도 얼추 잡아서 한 4-5개 된다고 해요. 대부분이 경영난 때문이고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경이라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급기야 지난 11일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1일에
연극인 150여 명이 상여를 메고요. 소극장은 죽었다. 이런 선언,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2004년에요. 대학로가 이 관리 당국으로부터 문화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문화의 거리이긴 했지만은 네. 2004년에 정식으로 문화지구가 행정적으로 된 거죠. 네. 땅값이 무지 올랐어요. 임대료도 굉장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건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겠죠. 네. 그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네. 용적률이 그때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완화해 줬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의 크기도 면적도 줄여줘서 네. 그야말로 거기 건물 짓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 거죠. 그랬던 이유는 이곳의 문화가 좀 번성하는 데 기여를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연극인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로 선정되면서 예. 건물주들만 혜택을 받군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극단들, 작은 극단들 돈 있겠습니까? 네. 나가라 그냥 나가야죠. 네. 결국 문화를 살리겠다. 이런 취지의 문화지구가 결국 문화를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네. 참 거대한 그런 포식자 같아요. 그렇죠. 문화들을 다 잡아먹고 네.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들은 그 거리가 또 뭐 쓸모 없어지면 그냥 또 나갑니다 나가요. 또. 네, 그러면 그 있던 오랫동안 누적해왔던 그런 문화거리는 그냥 황폐화돼 버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동숭동 그러니까는 그 아르코 예술극장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네. 쭉 들어가서 한 두 번째 골목쯤인가요?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골목이겠네요. 거기 보면은 예전부터 조그만 카페들이 많이 입점해 있던 골목이 있는데 네. 거기도 한 몇 년 전부터 카페 베네가 네. 생뚱맞게 들어와가지고 네. 참 언밸런스해요. 근데 네. 그나마 거기에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 재즈 스토리라든가 등등 네. 좀 전통 깊은 네. 예 그런 사장님들이 네. 없어요. 사장님들이 힘을 내주시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많이 퇴색되고 있죠. 구석구석. 네, 많이 힘들 거예요. 프랜차이즈들, 뭐 대기업들이 워낙에 돈으로 네. 뭐 임대료를 올리고 있으니 참 버티기 힘든. 거기 가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네. 거는 좀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아, 참 네. 천박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참 그 대학로의 추억 네.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네. 아니 다음에는 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특집으로. 어떤 걸. 뽀뽀였나 키스였나. 임대훈 감독 뽀뽀였나 키스였나. 그 오늘 네. 네, 봄이 와서 네. 좀 춘곤증이 이상하게 네, 이상하게 번지시는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좀 들떴나요, 제가 갑자기? 글쎄요, 약간 네. 그 강직하신 분인데 네, 자꾸 없는 얘기를 하시고. 네. 아무튼 네. 대학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두 네. 대학로에 심어놓은 추억 네.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대학로 그 뒷골목 한 켠에 자리 잡은 학전 극장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는 김광석 추모비도 네.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오래오래 네. 남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제 오늘 마지막 선곡은 김광석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변해가네. 아, 제목도 변해가네요. 네. 네. 내용은 좋아요. 네. 제목은 변해가는데. 네. 김효진 PD는 네.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음악 에세이.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어떤 노래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동명천재단주님 오늘 뭐 추억의 특집이네요. 네, 런던 보이즈의 I'm gonna give it my heart 이 노래로 음악 제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